이건 제 카메라가 아니라 제 와이프 카메라입니다. 이 야시카 일렉트로 카메라는 제 와이프의 할아버지가 쓰던 카메라인데 책장 위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녀석을 큰맘 먹고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도쿄로 떠났습니다. 처음 가본 도쿄는 참으로 오묘한 도시였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간판, 자판기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도쿄는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기호가 뒤섞이고 질서와 혼란이 공존하는 거대한 피사체라고 할까요? 카메라를 들고 2박 3일 동안 매일 2만 보 이상 걸으며 도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카메라보다는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야시카 일렉트로 35cc가 더없이 반가운 카메라였습니다. 야시카 35 시리즈 카메라 중에 가장 작은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야시카 일렉트로 35 시리즈는 1966년 첫 출시 이후 총 11가지 모델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GSN, GTN 등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발매된 야시카 일렉트로 CC는 일렉트로 시리즈 중 가장 컴팩트한 모습으로 발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이즈 때문에 몇 가지 포기한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야시카 일렉트로 35 시리즈는 라이카와 같이 파인더와 렌즈가 분리되어 있는 레인지 파인더, 즉 RF 카메라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처럼 렌즈를 교환할 수는 없는 렌즈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바로 자동 셔터를 지원하는 A2형 반자동 카메라라는 점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25에서 500 사이의 ISO 값을 설정해주고 상황에 맞는 조리개의 값을 정해주면 카메라가 노출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이죠. 다른 일렉트로 35 시리즈는 30초에서 5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지원하는 반면 이 CC 모델은 8초부터 25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250분의 1초, 솔직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크기를 얻는 대신 한 스탑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너무 고감도의 필름을 끼우게 되면 불리하기에 저는 코닥 비전 3 200T 감도 200의 필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쿄 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이 끌리는 장면이 보이면 초점만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끝입니다. 마치 자동 카메라를 쓰는 듯한 편리함에 한 번 더 반하는데요. 조리개 값만 원하는 위치에 놓아둔다면 자동 카메라처럼 전원을 켜는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 빠르게 순간 포착이 가능한 거죠. 보통 스트릿 사진에는 50mm와 35mm 화각이 주를 이루는데 저는 35mm 화각을 좋아합니다. 50mm는 보다 원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프레임에 가까이 걸쳐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35mm는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잘만 사용한다면 50mm의 느낌과 28mm의 느낌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스트릿 사진에 더 적합하다고 할까요? 야시카 일렉트로 35 모델을 비롯해 GS, GT, GSN, GTN 등 대다수의 모델엔 45mm 1.7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 모델만 35mm, 조리개 1.8 렌즈가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저에겐 CC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 역시 경량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겠지만 35mm 화각에 조리개 1.8이라는 수치도 상당히 좋은 렌즈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렌즈의 광학 설계는 칼자이치의 프라나 모델로 하였고 육군 3회의 대칭형 더블 가우스의 변형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더 신뢰가 갑니다.
또 1960년대 조리개 2.0 미만의 수치는 야시카라는 브랜드가 렌즈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했던가요? 가난한 자,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이고 어디에선가 저렴한 부품들이 쓰였다는 이야기인데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일단 조작감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필름의 와인딩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신나는 부분이 셔터를 누르고 필름을 와인딩하는 손맛인데 이 와인딩이 라이카나 니콘에 비해 조금 뻑뻑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셔터의 터치감입니다. 셔터의 눌림이 상당히 깊은데 그에 반해 반셔터의 유격은 상당히 작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눌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물론 적응이 되면 더 완벽하게 컨트롤 하겠지만 니콘, 캐논, 라이카의 경우보다 반셔터의 유격이 더 적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셔터가 완전히 눌린 후에도 손끝의 느낌은 어색한데요. 이유는 셔터를 누른 후 와인딩을 통해서 셔터의 버튼이 원래 위치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와인딩 하면서 셔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론 찍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 구조를 가졌기에 살짝 어색할 뿐더러 조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있어서는 기대 이상의 색감과 감성이 묻어납니다. 이 사진은 저녁 6시 반에서 7시 정도 찍은 사진인데요. 텅스텐 필름을 사용하였기에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입니다. 그것보다 간판들을 잘 보시면 적당한 콘트라스트와 색의 대비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붉은색 계열의 색이 조금 더 잘 표현된 것 같고 푸른색 계열은 좀 진득하게 톤 다운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또 약간의 글로우 현상도 보이고 미묘한 빛 번짐도 살짝 있어 보이지만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이 죽지 않고 부드럽게 살아 있습니다. 도쿄의 번잡한 거리와 혹은 고즈넉한 골목을 이 작은 카메라로 담아내면서 느낀 건 카메라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카가 꿈의 카메라라면 야시카는 친구 같은 카메라라고 할까요? 부족하지만 정이 가고 뻑뻑해도 웃음 나는 그런 멋이 있는 카메라입니다.